안녕하세요. 교대역에 있는 엘리트 세무회계 하인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혹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파는데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파는 분은 사는 분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내면 되고, 사는 분은 이 낸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을 받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분이 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가 파는데, 이거를 사는 분이 그대로 이걸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이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오피스텔을 샀다. 그러면 이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 전체를 1억을 주고 샀다. 그런데 이 건물분에 대한 거에 1억 중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의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분에 대한 가격을 전체 가격 중에서 최대한 낮춰서 매매 거래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쓰는데 건물 가격 3천만 원, 토지 가격 7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부가세를 낮추기 위해서 건물 가격을 예를 들어서 500, 토지 가격을 9,500 이렇게 해버리면 부가세를 굉장히 낮춰버리게 되잖아요. 실제하고 다르게.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이제 법이 바뀐 게, 이 부가세는 각각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시가 비율의 상하로 30%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과 토지를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 게 3대 7이라고 한다면 이 3천만 원의 70%인 한 2,100만 원까지는 거래 계약서에 쓰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분 간의 거래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좀 낮추고 싶다면 이 기준시가를 계산한 다음에 건물분에 해당하는 기준시가의 70% 선 정도 금액에서 매매 계약서를 쓰시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